to let you know. 자, 노래 그만 듣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대부고 2학년 여러분, 기동쌤의 화학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의 구성은 선생님의 내용 설명 10분과 우리가 야외 수업 시에 같이 즐길 게임 소개 영상 5분이니까 10분만 우리 친구들이 집중해서 들읍시다. 앞서 본 시그널 뮤비에서 보이는 원 모양이 보어의 원자 모형과 비슷해서 한번 선생님이 넣어봤습니다. 잘 보셨나요? 보어의 원자 모형이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원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 우리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를 잘 생각하면서 이번 수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복습입니다. 지난 시간에 뉴턴 분광기를 이용하여 태양광의 스펙트럼을 보고 수소선 스펙트럼도 본 것이 기억이 나나요? 그리고 그 이유까지 배웠는데 그 이유도 기억이 나나요? 그 이유는 보어가 에너지 준위가 연속적이지 않고 계단식으로 띄엄띄엄 존재하여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고 생각했던 것도 기억이 나나요? 오늘은 이러한 보어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배울 것입니다. 즉,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보어의 원자 모형을 통해서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를 볼까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면서 학습 목표를 스스로 읽어봅시다. 소리내서 다 읽으셨나요? 여기 학습 목표에서 보이는 키워드가 뭘까요? 이번 시간을 정답을 스스로 생각해 보셨나요? 선생님 생각에는 보어 모형, 전자 껍질, 양자화가 첫 번째 학습 목표의 키워드고 두 번째 학습 목표의 키워드는 들뜬 상태, 라이먼, 발머, 파셴, 계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수업 시간에는 이 키워드들을 이해하도록 함께 노력을 해봅시다. 먼저 우리는 보어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보어의 원자 모형이 등장하기 전에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대세였던 거 우리 기억하죠? 하지만 이러한 대세의 모델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원자의 안정성을 러더퍼드 모형은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자가 양성자 주위를 공전하게 되면 원자가 붕괴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붕괴되는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은 심화 내용이니까 만일 질문을 원한다면 수업 전이나 수업 후에 선생님께 질문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이에 다양한 선 스펙트럼 중 수소 선 스펙트럼에 대한 해석이 발머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고안되자 보어는 전자의 에너지 규칙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이에 따라 제안한 모형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고 합니다. 보어는 원자 모형을 제안하면서 다음과 같은 가설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가정은 원자의 주위의 전자는 무질서하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에너지를 갖는 원형 궤도를 따라 원운동한다고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 가정은 전자가 같은 껍질을 돌고 있을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으나 에너지 준위가 다른 전자 껍질로 이동할 때는 두 전자 껍질의 에너지 주위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입니다. 우리는 이번 수업 시간에 각각의 가정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이해됐어요? 제일 먼저 제1가정부터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제2가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보어의 원자 모형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전자가 궤도에서만 전자의 주위를 공전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궤도라 함은 우리 태양계의 궤도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궤도를 화학에서는 전자 껍질이라고 부를 겁니다. 전자 껍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 껍질에만 전자가 채워진다는 사실과 핵에서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전자가 차곡차곡 채워진다면 안정한 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소에서는 다양한 껍질 중에서 가장 안쪽 껍질에 전자가 한 개 채워진다면 안정한 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전자가 여러 개라면 가장 안쪽 껍질부터 채우고 그 다음 껍질에 채우면 안정한 원자가 됩니다. 에너지적으로 설명하면 가장 에너지가 낮은 에너지를 갖는 것이 안정한 것이기 때문에 핵에서 제일 가까운 껍질은 에너지가 가장 낮은 껍질이라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껍질을 하나하나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껍질에 이름을 붙일 겁니다. 그 이름 붙이는 방식과 기준은 바로 주 양자수가 결정합니다. 뭐라고요? 주 양자수요.
핵으로부터 껍질이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n으로 표현하는데 n은 1, 2, 3 순으로 우리는 번호를 매길 것입니다. 이를 주양자수라고 부릅니다. 또한 주양자수대로 껍질을 나타내는 것도 과학자들이 귀찮았는지 각 껍질마다 이름을 또 붙였는데요. 바로 n이 1일 때 K껍질, n이 2일 때 L껍질, n이 3일 때 M껍질 등으로 기호를 붙여 껍질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따라서 n이 커질수록 원자핵에서 더욱 바깥쪽에 있는 껍질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럼 선생님 주양자수가 뭔지는 알았어요. 근데 그게 이름 정한 용도뿐인가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양자수가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바로 주양자수는 수소 원자의 각 껍질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합니다. 즉, 각 껍질마다 에너지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다른 에너지 준위를 계산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에서 나오는 에너지식처럼 전자 껍질 에너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K껍질에 전자가 존재한다면 n에 1을 넣어 구합니다. 그런데 n의 값은 정수이기 때문에 에너지 자체는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운 함수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정수만 넣을 수 있는 함수. 따라서 정수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함수는 불연속적인 함수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연속적인 함수가 가지는 에너지 준위를 우리는 에너지가 양자화되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보어의 원자 모형 1가정을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2가정을 공부해 볼까요? 앞서 본 2가정은 다음과 같이 매우 긴 가정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가정을 두 개로 나누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자가 같은 껍질을 돌고 있을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다입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 준위가 다른 전자 껍질로 이동할 때는 두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입니다. 각각을 하나씩 순서대로 살펴볼 예정이니 집중력을 잃지 말고 따라와 주세요. 먼저 전자는 같은 껍질을 돌고 있을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다입니다. 좌측처럼 K껍질을 돌고 있는 전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만일 주변에 이 전자를 자극할 무언가가 없다면 계속해서 K껍질을 전자는 돌 것이며 이는 에너지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러더퍼드와 다른 가정으로 러더퍼드의 한계를 이 가정을 통해서 극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살펴보면 에너지 준위가 서로 다른 전자 껍질로 이동할 때는 두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입니다. 즉 전자 껍질 사이를 전자가 이동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전자는 껍질 사이를 이동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관찰한 수소선 스펙트럼입니다. 수소선 스펙트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원자핵에서 가까운 껍질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이동할 수 있으며, 원자핵에서 먼 껍질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에너지가 낮아 안정한 껍질로 전자가 이동할 때는 에너지가 지금 많으니까 이를 버리면서 방출하면서 안정한 껍질로 이동하며,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껍질로 이동할 때는 지금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이를 흡수하면서 이동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에너지 흡수와 방출에 의해서 이동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원자마다 가장 안정한 상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원자들이 안정한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일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바닥 상태라고 부를 거예요. 즉, 바닥 상태라는 것은 안정한 상태, 가장 안정한 상태로 가장 에너지가 낮은 안쪽 K껍질부터 전자가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바닥 상태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들뜬 상태가 됩니다. 에너지를 받아 전자가 들떴다 정도로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앞서 배웠듯이 각 껍질은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어서 불연속적이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에너지도 이에 맞는 에너지를 주어야 하고 이를 흡수하고 들뜬 상태가 가능한지, 껍질에 맞는 에너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전자가 들뜰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얼만큼의 에너지를 주어야 원자를 들뜨게 할 수 있을 것일까요? 우리는 앞서서 보어의 원자 모형 에너지를 나타내는 식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식을 배웠죠. 이를 적용하면 3껍질에서 1껍질로 이동하는 에너지는
우리가 PPT에서 보이는 식처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계산을 정확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와 에너지 준위 차이를 구할 때 위에 식의 값을 더하고 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산 결과가 양수 혹은 음수가 중요한 이유는 이미 에너지식 자체가 음수로 설정하였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최과 껍질이 가진 에너지는 n이 무한대일 때이므로 에너지식에 대입하면 에너지 값은 0일 것입니다. 따라서 안쪽 껍질은 그보다 에너지가 낮아야 하므로 음수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에너지의 방출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1껍질에서 3껍질로 이동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므로 우리가 구하는 에너지 차이 값은 양수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헷갈리면 두 개를 빼는데 나중에서 처음을 뺀다 하면 쉽습니다. 1껍질에서 3껍질로 이동 시에는 처음이 1껍질이고 나중이 3껍질이므로 나중에 도달하는 3껍질의 에너지 빼기 1껍질의 에너지라고 이해를 하면 편할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준위는 서로 더하고 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자가 M에서 L로 갔다가 L에서 K로 이동했다고 해봅시다. 각각의 에너지 준위를 살펴보면 여기 L의 에너지 빼기 M의 에너지 그리고 K의 에너지 빼기 L의 에너지 임을 우리는 앞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동을 합쳐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합쳐서 생각하면 M에서 K로 한 번에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수식적으로도 이는 충분히 가능한 설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PPT의 수식 보이시나요? 즉 우리는 에너지를 수학적으로도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의 껍질 에너지는 서로 더하고 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연두색의 화살표의 합이 파란색의 화살표의 합과 일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나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의 원자 모형과 선 스펙트럼을 연결지어 볼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시엔 계열입니다. 껍질의 차이를 항상 언급하고 이야기하기 힘들어서 우리는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계열이라는 것을 통해서 약속을 진행할 것입니다. 즉 n이 1로 떨어지는 에너지는 라이먼 계열이라 하고 n이 2로 떨어지는 전자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발머 계열이라 하고 n이 3으로 떨어지는 에너지를 파시엔 계열이라고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너지를 조사해 보니까 모두 빛으로 방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빛의 파장 영역대가 서로 다름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이 방출되었으며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이 방출되었고 파신 계열은 적외선 영역이 방출되는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계열을 수식적으로 볼 건데요. 먼저 델타 E는 하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는 플랑크 상수를 의미하고 뮤는 진동수를 의미합니다. 또한 델타 E는 나중 에너지 빼기 처음 에너지라고도 정의할 수 있는데요. 처음 에너지는 이제 라이먼 계열에서 전자가 존재하는 2껍질, 3껍질, 4껍질을 의미하며 F는 1, 즉 첫 번째 껍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라이먼 계열은 주양재수가 1인 전자 껍질에 떨어지므로 델타 E는 E1-E2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음수가 나오는데요. 따라서 음수이기 때문에 방출하는 에너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 값을 뮤에 대입을 하면 H는 플랑크 상수이므로 일정하므로 진동수가 도출되는데 이 진동수가 바로 자외선 영역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시광선 발머 계열, 그 다음에 파시엔 계열까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상의 이유로 여러분도 PPT를 정독할 것을 권합니다. 자, 이제 이것을 수소선 스펙트럼과 연결 지어 볼 건데요. 우리가 살펴본 수소선 스펙트럼은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따라서 발머 계열이랑 매칭을 시킬 수 있겠는데요. 빛의 에너지는 파장이 길수록 작습니다. 파장이 길면은 진동수는 작습니다. 따라서 빨간색 빛은 656 나노미터, 파장이 가장 긴 축에 속하는데요. 즉 에너지가 작은 쪽에 속합니다. 발머 계열에서 우리 친구들이 살펴보았을 때 화살표 길이가 짧은 것은 어디 껍질에서 어디 껍질로 떨어지는 에너지일까요? 바로 3껍질에서 2껍질로 떨어지는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3껍질에서 2껍질로 떨어지는 에너지가 가장 작고 이것이 빨간색 수소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해석을 해보면 왼쪽에 수소선 스펙트럼에서 초록색으로 보이는 선 스펙트럼이 보일 것입니다. 이는 발머 계열에서 4에서 2껍질로 떨어지는 그 영역의 파장대를 나타냅니다. 이는 빨간색 빛보다 에너지가 더 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에너지가 더 크니까 파장이 더 짧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 다음에서 진행되는 영상은 우리가 야외 수업에서 진행할 게임들을 규칙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이를 숙지하여 우리 야외 수업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꾸로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must let you know.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I must let you know.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근데 전혀 안 통해. 눈빛을 보내, 눈치를 주네, 근데 못 알아듣네. 답답해서 미치겠다.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정말 다시 한번 일을 냈어.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눈짓도 손짓도 어떤 표정도 소용이 없네. 하나도 안 통해. 눈치도 구치도 전혀 없나봐. 더 이상 어떻게 내 맘을 표현해. 언제부턴가 난 네가 좋아. 되기 싫다면서 바보야. 왜 이렇게도 내 맘을 몰라. 언제까지 이렇게 둔하게 날 친구로만 대할래.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 찌릿 난 너를 원해, 난 너를 원해. 왜 반응이 없니? 난 날마다 마음을 담아 찌릿 기다리잖아. 다 보이잖아. 왜 알지 못하니? Trying to let you know.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I must let you know.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널 보며 웃으면 알아채야지. 오늘만 몇 번째 널 보며